자, 오늘 8월 28일,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 29, 30, 31, 4일 남았는데요. 8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많이 걱정들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나름 선방 중입니다. 나름 선방 중이고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긴가민가 하고,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 잡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더 방향 잡기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더 방향을 왜 더 잡기가 어렵나요? 그냥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큰 그림이 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언급을 해 드린 적도 있어요.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타격입니다. 타격을 보통 받아요. 기술주라고 하는 건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성장주. 성장주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 자금도 땡겨야 되고, 그렇죠? 땡겨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비 투자를 하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고, 투자 자금을 땡기려 그래도 원래 금리가 뭐 0.5%밖에 안 된다. 0.5%. 뭐 금리가 2%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벌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한 4% 정도. 4% 정도 이제 투자하시면 벌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땡겨질 것을, 이게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5%다, 5.5%다. 그러면 얼마를 땡겨줘야 되죠? 그러면 투자하시면 1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 땡기기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번에 잭슨홀 미팅 했을 때 별 얘기는 없었는데 그 얘기는 했었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긴축 상태를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고, 그 긴축 상태가 오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FOMC에서 얘기를 했던 금리 모니터링 도구,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게 11월달, 9월달 금리와 뭐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11월달 금리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11월달 금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bp 정도 인상하는 게 지금 47.9%, 동결이 42.9%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기술주한테는, 원래 기술주한테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면 2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5.076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소폭 조금 좀 떨어지고는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아까 보인 것처럼 거기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조금 나왔고, 여기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더라도 거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은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죠. 달러 인덱스 부분을 봐도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일단 오르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 오늘 조금 멈추긴 했네요. 이제 조금 멈췄는데 계속 강세 부분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러한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주한테는 그다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는 아닌데, 지금 S&P 500 안에 이제 기술주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기술주들이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기술주들이 대부분은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플도 올랐고, 테슬라도 3.7%, 아마존도 올랐고,
메타하고 구글도 올랐고 메탈 좀 빠지고 엔비디아 좀 빠지는 모습인데 대부분 다 올랐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AMD도 올랐고요. 아도비도 올랐죠. 그렇죠? 아도비도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의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면 흐름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모양이 보여주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가면 가는 대로 한번 따라봐 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시장도 그래서 반등은 했는데 나스닥 시장은 지금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요거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애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조금 갇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에서만 갇히더라도 무너진 건 아니죠. 그렇죠? 무너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0.96% 정도 빨갛게 올랐어요. 좋죠. 근데 이게 일봉상의 추세를 넘어섰냐 넘어서지 않았냐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하는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종목이 흐름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뭐 위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종목이 빠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분은 반등은 하고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반등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가는 요걸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부터가 이제 부딪힌 자리에 가는 거죠. 내일부터 요 부딪힌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그냥 한번 고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주도주가 나온다면 주도주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는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분에서 추세가 지금 부분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지 내일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내일 바로 부딪힙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일은 갭으로 뜨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올라서 갭으로 뜨더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돌림을 돌려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 지금 저점을 올려야 되네요.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저점은 이건 문자를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일봉상 추세 상승 지속 중이고요. 지속 중 저점 수준은 지금 몇 포인트냐 하면 여기가 저점이죠. 890포인트가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안 깨지면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안 깨져야 되는 자리 902포인트 90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슈팅 지속으로 보고요. 강세 지속 이탈 시 저점인 890포인트에서 반등에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봤는 것처럼 거래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 강세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이 일단은 반등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오래되면 항상 잊어버리게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위쪽으로 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강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어요. 전일 대비 13% 정도 일단 강세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포스코 엠텍은
뭐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추세로 가고 있다, 패턴으로 가고 있다, 다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꺼보도록 하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추세선에서 딱 부딪혀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강세 그냥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뭐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테슬라 주가, 테슬라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테슬라 흐름도 일단은 다시금 강세로 전환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엠노는 AI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 SDS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 있죠. 이렇게 일봉으로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타이밍이 뭐였다? 항상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에도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조정을 한번 받아주시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 부분 자체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최근에 여기 저항 잡았고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까 봤는 것처럼 첫 번째는 포스코 엠텍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엠노가 두 번째로 타이밍을 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타이밍을 준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인데요. 하나기술도 나쁘진 않아요. 확장일까 싶어서 지금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추세가 빠져 있고요. 오늘 일단 타이밍이 떠 있긴 해요. 세 종목 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타이밍이 뜨긴 떴거든요. 타이밍이 뜨긴 떴어요. 그쵸? 떴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점 깼다가 올라갔다 하면 했던 부분에서 좀 많이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 이번에 상승하면 저항은 이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확장기 약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코스닥 안에서 체크를 한다면은 종목을 포스코 엠텍은 하루 늦었는데, 포스코 엠텍, 엠노, 그 다음에 하나기술 체크를 일단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약간 좀 그래요.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만 따라가시고, 포스코 DX는 이전 고점 붙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고, 퍼러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건 지금 이렇게 박스거든. 그렇죠?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돌리면 한번 볼 수는 있죠. 관심은 가져 놓으시고 계속 보시고요. 아이센스 밑에서 위로 돌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SM, 그다음에 첨보, 루닛은 관심을 일단 두시긴 하세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돌리면 돼요. 요거를 지금 못 돌려놓은 상태인데, 요 선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요거만 돌리면은 그때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SI 오늘 좀 반등 중이고, 원택도 오늘 계속해서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PNT 뭐 이런 종목들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흐름을 잡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래요. 오늘 사실 제가 코스닥이 추세를 전환을 하고 이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좀 그랬던 게 뭐냐 하면, 오늘 조선주가 다 뜨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주가 다 뜨고 있어서 조선주를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만약에 조선주가 뜨면은 방향성이 같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거래소 시장이 좀 붙으면서 조선주가 같이 좀 올라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 잡으면 생뚱맞게 다시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조선주를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방향성은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 시장이 올라오면서 조선주가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떴고요. 그렇죠? 9%는 올랐습니다. 흐름은 안 잡았어요. 흐름은 안 잡고 돌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누렸다 다시 가면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추세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요거 여기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죠. 돌파했죠. 그렇죠? 깔끔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정상이죠. 이거는 그렇죠? 타이밍 떴으니까. 근데 아직 그 시장 흐름이 돌지 않아 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흐름 자체는 지금 잡고 있는 게 먼저 조선주가 먼저 잡고 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빼고 현대미포 조선도 먼저 좀 많이 올랐고 조선주가 조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일단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해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약간 좀 계륵 같기는 해요. 계륵 같기는 한데 그래도 타이밍을 주면 우리 주강판은 놓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린 주강파니까.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막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득세라고 그러고 감기도 굉장히 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도 신나게 한번 놀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 내일 저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더 놀아봅시다. 내일도 놀러 오세요.